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드디어 2024년의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월 2일에 있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의 신년사를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년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신년사에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은 총재님께서 작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국은행에서 했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 안정, 당연히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일은 물가 안정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강조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강조해서 말했던 것은 물가 안정도 있지만 금융 안정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2년은 가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IT 부분에서 회복하고 상승하는 이 사이클이 한 2년 정도는 지속됐다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우선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고요.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특징. 두 번째로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고요. 무역 수지도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 너무 좋은데요?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110억 불, 무려 21.8%나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일부 섹터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5.1%라는 양호한 숫자를 발표했다는 것이 오늘 발표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 총재님이 2년은 가던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수출이요 1분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2분기 살짝, 3분기 살짝, 4분기 이런 식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된 시점이 지금 1년이 벌써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년은 가던데 라는 이야기니까 한 2년쯤, 즉 2024년 말쯤 되면은 또 이거 끝날 때쯤 됐나 이런 생각을 벌써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2023년에 여러분이 했던 생각은 뭐였죠?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적자 난다고 난리 났는데 주가는 왜 올라? 였잖아요. 그런데 2년은 가던데 라는 이야기는 올해 말쯤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빠져? 라는 이야기가 말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작년에는 펀더멘털은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올라? 였다면 올해 하반기나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좋아?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년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한은 총재님이 얘기하셨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느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은 총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IT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2.3%까지 개선될 걸로 봤는데 IT 부문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1.7%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JP모건에서 이야기했던 K 리커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K는 코리아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안 좋아졌다가 좋아질 때는 좋아지는 애 따로, 안 좋아지는 애는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경기는 조금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외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양극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AI인데요. AI를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격차는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물가 안정이고요.
이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야, 금리 언제까지 올릴래? 물가 어떻게 잡을까?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다면 올해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게 벌써 이게 지금 하는 총재님도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가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 한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차별화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한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다 제각각으로 놓을 것이고 이것이 환율이나 금리나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고민하는 것이 2024년 투자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 지금 현재 금리를 언제 내릴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지원을 할 거고 이런 정책을 파월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어디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물론 이 말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지난해 정책 운용의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를 잡았는데 잘못해가지고 막 욕먹지 말자 우리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금융 안정입니다. 이 금융 안정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올해 한국은행의 정책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태형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국내에서도 특히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서 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큰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은 총재님이 얘기하셨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금융 시스템 내에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문제가 되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자, 문제 되지? 거기서 점프해봐, 떨어져봐. 떨어지더라도 유동성 안전판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떤 식으로 질서 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에서 채권펀드죠.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킬 목표로 만든 채권펀드의 규모를 증액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 규모를 20조가 아니고 30조까지 늘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까지 적격 담보로 잡아줄게 라는 이야기여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PF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브릿지론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ABCP라든지 기업 어음이라든지 여전체라든지 쉽게 말하면은 단기적으로 대출해준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PF 채무보증의 규모는 21.7조 원인데요. 그 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분기에 만기가 되는 것이 16조 7천억이고요. 이 사실을 한은 총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무리 없이 막아내느냐, 모럴 해저드도 아니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균형점이 있을 텐데 그 균형점을 찾아서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지난해까지의 정책 운영의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지난해 여러분이 작성한 보고서들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보고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초저출산 현상이 가져온 극단적인 인구 구조 문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한 가계부채 현황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지역별 주요 제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이슈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한인 총재님이 이 요석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반향은 제가 좀 일으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나온 이후로 본 게 아니고요. 내일 있을 한인 총재님의 신년사를 미리 봤는데요. 2024년에도 아주 중요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속보요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2024년에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2024년을 예단하고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클럽 H 멤버십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서 열린 마음으로 지금 하루에도 정말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옥토금생님이 코칭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담당해줄 모구가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JP모건 헬스케어 국내 참여 기업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포함됐지만 투자 추천은 아니다 라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지만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들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첫날에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바이오와 관련돼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아마도 1월 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터디를 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HS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